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해나의 정신살롱 이해나입니다. 오늘은 인천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허유정 교수님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다름이 아니고 교수님께서 최근에 책을 출간을 하셨잖아요. 네, 바로 이 책인데 제목이 마음이 힘들면 몸을 살짝 움직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좀 색다르긴 했어요. 제가 책 제목을 보고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 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기도 해서 저는 일단 책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관련한 내용들을 좀 여쭤보고자 이렇게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교수님께서 이 책을 처음에 쓰시게 된 계기를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아마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이제 출판사의 제의를 받고 쓰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전문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대한불안의학회라는 불안장애 전문 학회에서 불안한 당신에게라는 그 공황장애 환자분들의 수기책자를 발간하는 작업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일했던 그 출판사에서 불안에 관련된 책을 한번 써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왔었어요. 근데 사실 뭐 이제 기자님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또 많은 또 훌륭하신 정신과 선생님들과 또 심리학자 선생님들이 불안에 관련된 책들은 또 굉장히 많이 좀 쓰셨어요. 뭐 해외의 학자들이 쓴 책들도 많고요. 그래서 뭐 굳이 또 내가 새삼스럽게 불안에 대해서 뭐 책을 쓸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 그러면서 고 2년 전 고 무렵에 제가 몸에 대해서 좀 굉장히 관심이 좀 많아졌어요. 정확히 말해서는 마음과 연결된 몸, 마음이 힘들 때 몸이 하는 이야기들, 뭐 그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 이야기를 좀 책으로 써보면 어떨까라고 출판사에 제안을 했고, 다행히 뭐 출판사에서 그럼 그렇게 하고 싶은 거 해보자라고 해서 책을 정리해서 발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책을 내실 정도면 교수님께서 실제로 이런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체험을 하신 건가요? 하나의 큰 계기는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임신하게 되면 몸에 이제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정말 많이 늘어났었고, 배가 정말 하루가 멀다고 풍선같이 불어났는데 사람 몸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도 하게 됐고, 그리고 막 그 탈모도 되게 좀 심해져요. 그러면서 모습이 정말로 많이 변하고 체형도 많이 변하거든요.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뭔가 내가 알던 내가 아닌 것 같은 뭐 좀 그런 이제 큰 신체적인 변화들을 또 경험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사실 그 유산의 위험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조산기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산부인과는 꼭 계속 누워 있으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병원에서는 ABR이라고 하는데요. Absolute Bed Rest라고 계속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으라고 하고, 저도 그런 처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약 3개월 정도를 진짜 꼼짝도 안 하고 병가 내고 집에서 누워만 있었거든요. 또 굉장히 바쁜 시절에는 진짜 한 달만 딱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지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쵸.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막상 그렇게 3개월을 누워 있으니까 그게 정말로 힘든 경험이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뭐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좀 우울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정신과 병동에서 만나왔던 그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못 하셨던 우울증 환자분들도 많이 좀 생각하게 되었고요. 저 실제로도 그때 정말로 좀 힘들었어요. 몸을 못 움직이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내가 진짜 정신과 치료를 받고 항우울제를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예민해지고 좀 그런 시기들을 좀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몸으로 안 움직이는 게 이렇게 마음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다행히 무탈하게 출산은 했었었고, 그러면서 체중이 많이 불어나고 이러면서 단순히 좀 그때는
살을 좀 빼볼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가 선생님을 찾아갔었어요. 이 선생님의 특징이 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을 좀 섬세하게 알아차리고 그걸 바탕으로 내 몸을 좀 부드럽고 좀 느리고 좀 섬세하게 움직여 보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살은 하나도 안 빠졌어요. 네, 살은 정말 하나도 안 빠졌는데 이상하게 좀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해지는 느낌들이 있었어요. 이상하다. 나는 그냥 몸을 그냥 천천히 느리게 움직였을 뿐인데 왜 이렇게 좀 마음이 편안해졌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이제 그걸 계기로 이 선생님과 그러면 이런 일들을 저희 환자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했었고, 그러면서 환자분들하고도 여러 이제 몸 작업들을 하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최근 임신에서 출산, 그리고 제가 요가하고 뭐 소마틱스라는 분야, 그것들을 경험하면서의 어떤 일련의 몸의 경험들과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제가 환자분들하고 몸 작업했던 그 경험들을 네. 책에 담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혹시 독자들한테 가장 알리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좀 들었거든요. 나 자신을 뭐 좀 사랑하고 존중하고 돌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먼저 내 몸에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보고 그러면서 내 몸을 돌보는 작업들을 먼저 좀 해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네. 네. 사실 우리가 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지만 또 사실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기도 하죠. 외적인 거에만 좀 맞아요. 네, 그쵸. 네, 저도 이제 나이 40 넘으면서 많이 내려놓긴 했는데 네. 항상 이제 누가 예쁜가, 네. 혹은 뭐 내가 날씬해 보이나 맞아요. 그런데 신경을 많이 썼고 정작 뭐 내가 좀 불편하고 아픈가 이런 건 진짜 내가 병에 걸려서 이제 정말로 큰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다음에야.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다 몸의 변화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가령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계가 항진되게 되면서 우리 몸에 이제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그 근육들이 긴장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설명할 수 없는 통증들을 많이 느끼게 되곤 하죠. 그리고 내부 이제 그 장기들도 긴장을 하게 되면서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뭐 두통이 생긴다거나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린다거나 뭐 이런 이제 신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곤 하죠. 그리고 큰 맥락에서는 공황 발작이나 공황 장애? 네,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아주 굉장히 좀 힘들고 스트레스 상황에 있다라는 것들을 몸이 약간 비명을 지르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평소에 내가 그 몸에 무심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들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내가 내 몸이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내 몸이 보내주는 신호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 아마도 몸에 연결되어 있는 마음에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그런 것들을 잘 돌보아 나가고 관찰하는 과정들이 오히려 좀 마음을 돌보고 편안하게 하는 과정들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뭐 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교수님 책에 보니까 이제 소마틱스에 관련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소마틱스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내 몸에 무심했던 분들이 네, 내 몸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감각들을 좀 섬세하게 알아차리도록 돕고 그래서 그렇게 알아차린 감각들을 바탕으로 내 몸을 조금 더 친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인칭 시점에서 내 몸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감각들에 집중을 하게 만들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부드럽고 애쓰지 않고 친절한 방식으로 움직임을 돕는 것을 강조하는 몸 작업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요가 같은 것도 사실은
그냥 저희가 이제 뭐 보통 살 빼기 위한 그런 이제 요새 대중적으로 유행하는 요가들 말고 그냥 인도에서 온 그런 전통적인 요가들은 사실은 내적인 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을 잘 자각하는 것들을 강조해요. 그래서 전통적인 요가도 어떻게 보면 큰 범위 내에서 소마틱스적인 태도를 담고 있는 몸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본 적이 있는데 배우 유아인 님이 그 알렉산더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배우들이 발성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내가 몸을 움직이면서 알아차리도록 돕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소마틱스이고요. 그 외에도 펠든크라이스, 뭐 태극권, 뭐 이런 것들이 소마틱스라는 분야에 속하는 몸 작업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 움직임이라는 게 처음에 약간 추상적이어서 맞아요. 네. 그냥 평소에 근력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하고 요런 거랑은 약간 그러면 좀 결이 다른 걸까요? 그렇죠. 조금 더 결이 다르죠. 우리가 이제 헬스장이나 요새 필라테스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가면은 어떤 걸 강조하나요? 보통은 이제 더 할 수 있다. 내가 더 버틸 수 있다. 한계까지 더 올린다. 그렇죠. 나의 한계를 실험하고 내가 얼마나 더 많이 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더 강하게 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죠. 그게 목표이기도 하고요. 근데 소마틱스적인 움직임들은 그것보다는 내가 조금 더 작은 범위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얼마나 내 몸을 부드럽고 애쓰지 않고 친절하게 움직이느냐를 사실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얼마나 더 많이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힘들지 않으려면 언제 멈추어야 하는지를 잘 알아차리도록 돕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요즘의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빨리 해야 되고, 뭐 더 많이 경쟁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멈추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혹은 내가 언제 멈춰야 되는지, 언제 쉬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번아웃도 오고 뭐 공황도 오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마틱스는 잘 쉬고 잘 멈추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드럽게 움직여 나가는 것,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는 것들을 강조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